박수를 안 쳤는데 괜찮죠? 네.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중요한 개요 부분하고요. 관련 기술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 건지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은 좀 관점을 쓰는 자 입장을 보다 이걸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 관점을 좀 바꿔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퀴즈 아닌 퀴즈도 한번 내볼 거고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음, 지금 보이는 화면이 보통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개발 기술의 개요가 나오고요. 필요성이 나오고, 그리고 뭐 관련 기술에 대한 시장 및 현황이고, 이런 것들을 직접 재산권 확보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뭐 목표 시장의 경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뚝뚝 적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개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 거다, 뭐 개발할 거다,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그,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냥 개요 부분, 나 이런 거 만들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만드는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그, 그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혹시 오늘 그림 얘기를 좀 해볼게요. 피카소라는 피카소라는 분, 화가 유명하신 분 알고 계시죠? 네. 그, 그분이 그렇게 유명해졌던 그 작품이 뭐예요?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들을 혹시나 생각나시는 분 계시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초콜릿. 네. 그냥 들어는 보셨고 대답이 없으시대요?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 혹시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제가 지금 잠깐 그림으로 화면을 한번 띄워볼게요.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을. 이게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그 작품이에요. 네, 처녀들이죠. 네. 아니요, 이거 창녀예요. 피카소가 가까운 곳에 있는 창녀들을 대상으로 그림 그렸던 거고요. 파블로 피카소라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대단한 분이신데요. 아마 미술을 전공 안 하셔도 피카소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27의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을 나왔는데, 피카소가 이름을 알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작품이에요. 입체파라는 개념을 최초에 도입했죠. 그러니까 피카소라고 하면 입체파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술 계열은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내가 최초로 봤다라면 이 그림을 말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게 말고 3줄 정도나 한 단락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그림으로 그려라, 말로 설명하지 마라, 뭐라는 도형을 그려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 피카소로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을 말로 설명한다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요? 나는 이 그림 그려서 알죠. 근데 상대방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이 또 이게 그림을 입체파라는 최초의 그림 화법을 화풍에 옮긴 거라 이 작품에는 함께 움직여지는 게 네. 아프리카 미술이 지금 함께 입체파 부분으로 지금 코 모양하고 이런 부분이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미술 아주 유명하진 않을 수 있지만 아프리카 작품인 거죠. 아프리카의 특성적인 작품이에요. 20세기에 이제 제국주의를 할 때 아프리카를 식민지 만들 때 이런 작품들도 함께 유럽으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피카소가 이제 이 기법을 녹여내린 거죠. 그래서 거의 초창기에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피카소가 유명해졌던 거죠. 아비뇽의 천년들이라는 작품이 다시 한번 보면 미술적으로 뭐 되게 기법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3차 평면을 2차 평면화 시켰다는 작품인데요. 이런 새로운 개념을 넣었던 거죠. 네.
그래서 새로운 기풍들은 그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엄청난 돈을 이렇게 안겨줬던 거죠. 대부분들의 미술 그 작가들은 살아있을 때는 돈을 벌지 못하고요. 죽어서 유명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피카소는 그렇지 않았어요. 살아 생전에 아주 유명했었고요. 돈도 엄청나게 벌었었고 그 자기를 그 이렇게 첩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표현하죠. 와이프랑 한 20명 정도가 됐어요. 대단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되게 또 그 오래 사셨어요. 음, 돈도 많으셨고요. 거의 뭐 80, 90이 넘으셨으니까 네, 대단하신 거죠. 이 피카소가 개인적으로 사망 90세 넘어서 사망을 했는데 이분을 따르던 그 되게 이렇게 뭐 그 여자들은 이 피카소가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을 단절하고 사신 여성분도 있다고 하시니까 피카소의 영향력이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입체파라는 작품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건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피카소라는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글로 썼을 경우에 이것들을 과연 전달할 수 있을지예요. 그림으로 제가 보여줬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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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가 좀 그런가요? 네, 그림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이제 이해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새로운 어떠한 무언가를 전달할 때 시중에 나와 있지 않은 제품을 전달할 때는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통 대면 평가에 당신 기술이 어떤 거예요? 제품이 어떤 거였고 말로 표현할 때 삼성전자에서 판매하고 있는 A라는 제품과 비슷해요라고 얘기하게 되면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A와 분명히 다른 B를 만드는 건데 이것들을 정말 글로 또 그림으로 그 설명하지 않으면 특히 그림화 시키지 않으면 많이 힘들다는 것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기술 개요 앞에 제일 먼저 개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되게 단락하게 내가 무엇을 만들겠다, 내가 뭘 하겠다라는 것을 그 글로 작성도 정말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만 그, 그 반드시 그 그림이라든지 개념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이해도가 훨씬 더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아브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것과 제가 말로 여자 얼굴이 동그랗고 코가 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눈이 동그랗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거를 그 평가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잘 적지 못하면 바로 탈락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걸 만드는지 상대방을 이해 못 시키고 설득을 못 시키면 아예 서류 면접 자체에서 탈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품이 우수하든 우수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 쓸 때는 제일 앞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뭐 요약본 같은 것도 쓸 때 방대한 양을 다 읽지 않는다는 거. 한 장으로 그 요약해서 그 부분만 읽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그 이제 잘 정리된 글로 잘 설명도 해주셔야 되지만 도면도나 그림으로 그 잘 내가 무엇을 만들겠다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 개발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화 계획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만들지, 내가 어떠한 그림을 그릴지는 나는 알지만 상대방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다시 한 번 더 그 그림으로 그린다거나 사진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개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약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잘 설명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또 지금 내가 지금 네 제가 빅머니 따라쟁이라는데 어떤 부분이 따라쟁이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네. 그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지, 또 이제 이 돈이 도대체 그 지금 내가 신청한 과제는 1억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과연 1억으로 충분히 그 만들 수 있는 건지 이제 그것들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만들 제품은 2년이 걸리는데 뭐 사업 계획서에서는 6개월 만에 끝나야 될 그 기간이고 또 금액도 5천만 원밖에 안 준다는 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해도 그 기간과 금액이 맞지 않게 되게 되면 그, 네, 떨어지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해했나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쓰는지 좋은지에 대해서 이번에도 제가 그림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림이 많이 나오네요. 네. 그림이라기보다 표모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네. 이게 뭘까요? 네. 네. 숫자 1, 2, 3, 4죠? 네. 내가 만들려는 제품이 A라는 거죠. A라는 부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초콜릿.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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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정말 초콜릿이긴 한 것 같아요. 그, A라는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A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 1도 필요하고, 기술 2도 필요하고, 기술 3도 필요하고, 기술 4도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A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1도 필요하고, 2도 필요하고, 3도 필요하고, 4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에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로 하고 2는 어떤 거다, 3은 어떤 거다, 4는 어떤 거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이제 요런 네 가지가 필요한데 내가 기존에서는 A라는 것들을 만들었고 앞에 회사나 내가 만들었는데 이번에 과제를 신청하면서 2, 3 기술을 제가 구현을 하려고 한다. 네. 그리고 뭐 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기술이라서 그냥 A 업체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업체에서 사갖고 오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는 A라는 청소기를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기술이라는 거죠. 이 기술 4개를 다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A 기술은 내가 만들었고 2, 3은 이번에 돈을 받아서 만들 겁니다. 4번은 내가 구매할 겁니다. 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된다는 거죠. 어떨 땐 또 2, 3, 4도 제가 만들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사업, 그러니까 뭐 5억이 나온다라면 5억에 맞는 기술 사업 계획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1억밖에 안 나오는데 2, 3, 4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최소한 3, 4억이 든다라고 하고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2, 3은 이번에 만들고 다음에는 4는 이렇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사업 계획서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별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기술적인 부분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기술은 다 각각 회사마다 다른 부분이라 이런 구조로 하게 되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언제 일을 개발하고 언제 일을 개발하겠다고 하게 되면 왜 시기적으로 몇 달 얼마 걸린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또 잘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해하기도 좋고 저희가 이제 구분하기도 되게 좋아서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제가 지금 그림이나 지금 도식 화면을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로 또 설명하니까 또 그 그림을 보고 설명했기 때문에 되게 좀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하시잖아요. 그 사업 계획서도 이런 표를 사용해서 만드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작성하시는 것보다 필요하면 도표를 사용해서 설명하시면 상대방의 가독성, 읽는 것들이 훨씬 더 편해져서 상대방이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들은 서류로 평가되기 때문에 가독성, 그러니까 읽기 편하게 만들어 주실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특별한 기술이 시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융합이고 다들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사업계획서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쓰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저희 그 협회에서도 네, 말씀 늘 하는 게 심사사가 어떤 사람을 뽑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제 몸을 맞추라는 얘기가 거기 있죠. 정부 정책 자금은 기성복이지 맞춤복이 아니라는 거. 어떠한 조건을 상대방이 원하느냐에 따라 내 몸을 맞추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평가자가 가장 잘 먹을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그 잔치상을 구성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리고 만약에 청소기로 예를 들면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 들면 1번이 뭐 청소기라면 그 흡입판이 필요하잖아요. 그 빨아들이는 흡입판이 필요하고 2번이 이렇게 구동판, 그러니까 끌고 밀고 다니는 걸 구동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3번이 충전하는 판, 그리고 쓰레기를 담는 판,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해서 제품 구성은 또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시기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을 사용하시면 좋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리고 발표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쓰다 보면 그 4번이 핵심인데, 이제, 그러니까 메모를, 이건 다음에 참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만들면서 참 준비를 잘하면 되게 잘 사업계획서를 잘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 번은 사업계획서를 정말 잘 작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공부를 이 방송을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준비했고,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사업계획서를 그냥 며칠 만에 쓴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은 아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개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첫 보는 인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작성을 해라. 아니면 그 부분이 통과되지 않으면 첫부터 다 떨어지기 때문에 두세 번의 기회가 없다. 지금은 사업성, 그러니까 서면 평가를 하고 이제는 내년에는 현장 평가가 강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대면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대면 평가까지 가려고 하게 되면 이 서면 평가가 넘어가지 않게 되면 아예 기회조차 없는 부분이니까 특히 개요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 첫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걸 잘 전달하는 게 되게 핵심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이렇게 A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은 이런 방식으로 나누는 게 좋고 금액이나 사업 형태에 따라 이제 잘 구성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 3번만 내가 하겠다. 뭐 이번에는 1번만 하겠다. 그리고 다음에는 4번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사업계획서에 작성되시게 되게 되면 훨씬 더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도 그리고 이제 시장의 규모라든지 뭐 이런 사업업계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일찍 준비를 못하면 평가자들은 참고로 이 경쟁업체에 저희가 뭐 이렇게 평가 분석을 하는 저도 나오는데 저는 A, B, C만 1, 2, 3만 기업을 평가했는데 알고 보면 이 업계에서 4번, 4번, 4라는 업체가 가장 유명한 거라고 했을 경우에 제가 이걸 빼먹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이런 부분 바로 아주 감점 요인이 되는 거죠. 저 친구가 똑바로 알고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테니까요. 그래서 시장의 규모라든지 어떤 이 시장이 돌아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 뭐 다른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내 컴퓨터 폴더 화면에 폴더 목차 시장의 규모라든지 이런 영역을 나눠 놓으시고 뭐 구글도 좋고요. 네이버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곳에서 그거에 관련된 기사도 좋고 신문 기사도 좋고요. 관련된 내용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내가 지금 이 돌아가는 부분을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야지 실수가 없고 또 대면 평가 시 평가위원이 사라는 기업도 있는데 그 부분 빼신 거 아니시냐고 얘기하면 사라는 기업은 저희랑 비슷해 보이지만 이런 부분이 달라서 왜 동종업계 경쟁사에서 넣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에 잘 파악하겠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이게 그래서 미리미리 좀 자료를 잘 수집하게 되게 되면 다른 부분들은 잘 짜집기 해서 구성을 하게 되게 되면 아주 좋은 그림이나 작품이 나와요.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기평이나 이런 데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제품화시키는 거지, 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 그 기술들이에요. 또 필요하면 뭐 B라는 기술은 이제 다른 곳에서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도 되는 거고, 뭐 학교를 통해서 그 기술은 이전 받겠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예, 그런 부분보다는 아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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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 하면 되는 거죠. 그 저도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이게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끝내는 사업 계획서를 가장 잘 작성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써보고 준비하고 여러 번 따듬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어, 이제 물론 피카소만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많았지만 피카소가 입체파라는 것들을 최초에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피카소도 기본적인 실력은 엄청난다는 거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놓치지 않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12월 달쯤 되면 통합 공고문이 조만간 나올 거고요. 그리고 1월 달부터는 이런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작성하시오라는 이제 이렇게 작성하시오. 품목 지정이 이렇게 되니까 이건 자유 공모고 이건 품목 지정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얘기하는 게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루어지니까, 지금 내가 뭐 청소기를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청소기의 경쟁 업체는 어디고, 그리고 어떤 제품들이 경쟁 제품인 건지, 그 특성은 어떻고, 우리 회사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제품과 차이가 어떤 건지, 뭐 손잡이는 어디가 달렸고 어떻게 편리하고 무게는 이렇게 줄였다라든지 이런 것 자료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잘 준비하시면 막상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훨씬 더 편하게 가실 수 있다는 거고, 이걸 그림으로 어떻게 잘 쉽게 또 말로 세 줄로 어떻게 잘 요약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마지막에 당황하지 않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그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네, 개발 기술의 개요 부분에 대해서, 네, 길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여기는 짧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거, 한 단락이나 세 줄 정도. 물론 좀 긴 사업 계획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네, 그 정도로 작성하시면 되고, 그림이나 개념도 네, 그걸로 꼭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혹시나 그림을 보통 이제 넣었을 경우에 이게 흑백으로 보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흑백으로 본다라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셔서, 아까 제가 아비뇽의 천연일 작품이라는 작품을 컬러로 보여드렸잖아요. 만약 이게 흑백으로 출력되었을 경우에 이 그림이 그대로 보이는지 한번 다시 아비뇽의 천연을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두 여자분은, 이 두 창녀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예, 이 두 여성분은 얼굴이 검잖아요. 이게 만약에 블랙으로 나왔을 경우에 이런 부분이 잘 보일 수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던 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흑백의 차이가 너무 작게 나서 그림은 검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난 사진으로 올렸지만 상대방은 전혀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내가 흑백으로 출력을 해보고 흑백으로 보신다라는 게, 평가자들은 흑백으로 본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흑백으로 봐도 이상이 없도록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잘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잘 미리미리 체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이 그림에 대해서 여담으로 얘기하는데요. 피카소가 여성 편력이 되게 많았어요. 여자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성병에 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검은색 얼굴 두 개를 칠해진 거는 자기가 성병에 걸렸다는 것들을 지금 이제 자기 내면의 세계를 표현한다는 걸로도 이제 해석이 돼요. 근데 네,
어떤 근데 이걸 또 다르게 보는 관점은 제가 아프리카의 미술 작품이 20세기에서 20세기에 그 이제 식민지화하면서 이 작품들이 유럽에 들어왔고 이 작품들이 미술 학풍에 옮겨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검은색이나 이런 느낌들이 칼라들을 그대로 이제 그 칼라들을 그대로 그 작품에 응용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화풍에 옮겼기 때문에 옮겼던 작품이다라는 얘기가 훨씬 더 근거가 있어요. 지금 그 작품을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이라든지 둥근 모양이라든지 이런 모양들 보이시죠? 보통은 예전의 그림들은 우리가 풍경화 같은 경우에는 2차 평면에 3차 입체적으로 그냥 사과같이 보이게 하는 작품들이었는데 이거는 답으로 3차, 인간의 3차를 2차로 옮기는 네, 당연하죠. 피카소 모방했어요. 모든 것들은 모방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아프리카의 조각상을 2차 평면에 옮겼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 미술 얘기가 나와서 몇 가지 하나 더 말씀드리면 행복한 눈물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 S사에서 그 이제 뭐 뒷돈 뭐죠 이런 그 거래하면서 그 60억인가 그림 작품으로 그 올라갔잖아요. 그 여자가 눈물 떨어지는 그 부분인데요. 그건 만화 기법을 최초로 그 이 도화지에 옮겼다는 이유로 60억 지금 60억이잖아요. 60억 더 넘겠죠. 그것도 몇 년, 꽤 됐잖아요. 그때 60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으니까. 이거 피카소의 그림은 몰라도 뭐 수백억은 기본 할걸요? 네. 이게 뭐 별거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삼각형, 사각형, 꼭 뭐 중학생 정도 그린 작품 같잖아요. 아비뇽의 처녀는 60억이 넘어요. 훨씬 넘죠. 네. 그리고 그 피카소라는 이제 네. 사업계획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끝으로 이제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피카소에 대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입체파를 그린 화풍에 옮겨졌던 이 사람이 가장 첫 번째로 유명해졌고 피카소가 입체파를 최초로 그렸다라고 그냥 소문이 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입체파를 처음 그렸던 사람이 피카소가 아니에요. 네, 마케팅을 잘한 거죠. 음. 이런 화풍들이 자기가 최초에 시도했지만 동료들도 그렸다는 거죠. 근데 마케팅을 잘했기 때문에 피카소가 최초로 그렸다라고 그냥 알려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진 거죠. 참고로 피카소가 자기가 피카소가 아니라서 이 작품 너무 괜찮다고 그냥 이제 구매자인 것처럼 해서 화랑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작품을 초창기에는 구매했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이 금요일에 말씀 부분은 마케팅에 관계된 부분인데요. 마케팅은 사업계획서에서는 어떻게 작성하라는 뭐 사피 전략이나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그런 거지만 실질적으로 마케팅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은 마케팅이에요. 어떻게 팔 것인가예요. 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말 어떻게 상품화 시킬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누가 사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내가 만들었다는 거 누가 알아요. 그리고 뭐 정말 좋은 웬만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같이 사업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중소기업 다 망한다잖아요. 기술력 다 뺏기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맞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초로 팔았고 내가 이 작품이 입체파인 것처럼 이렇게 피카소처럼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똑같은 그 입체파 그림을 그렸지만 피카소가 입체파의 대가라고 입체파를 최초로 만든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중에 있는 게 약간의 차별로 난 이런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이건 뭐 최초는 아니겠지만 신선해 보이면 뽑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 내가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는 잘 적을 수 있지만 나중에 정말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직원 급여도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업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참고로 히틀러가 그렇게 그러니까 독재자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음에 혹시나 이제 히틀러 얘기,
독일에 관해서 얘기할 일이 있으면 다시 한번 또 그것도 재밌게 얘기해 볼게요. 그 사람들은 돈을 되게 터부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제가 그 방송 드렸던 거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 사업계획서는 개요가 중요하다. 네, 그, 개요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한 단락이나 세 줄로 요약해라. 그림이나 아까 이렇게 그 그림이나 그림이라든지 어떤 개념도 같은 것들로 만들어라. 그리고 관련 기술은 A, B, C, D 이렇게 나누면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아비뇽의 천연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또 예를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그, 돈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걸 잘못 썼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람들은 이 돈을 잘못 썼을 경우에 대해서 그런 게 지금 뭐 최순실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되게 광분을 하지만 없었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지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은 정말 잘 관리되어야 되고 잘 사용되어야 되는 거지 돈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넘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재무 설계에서 가장 기본이 필요할 때 필요한 시점만큼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넘쳤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지금 최순실처럼 문제를 만든지도 잘 나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방법은 중요하지만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표는 반드시 잘 정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만약에 근로자를 뽑고 급여를 못 주게 되게 되면 그 가족들 전체가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돈은 그런 관점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네. 그 사업 계획서 조금 더 좀 넓은 관점으로 다시 한번 더 제가 준비해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네, 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